옛날 한양에 장도령이 살았습니다. 장도령은 좌의정 장대감의 아들인데 완전 망난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죠. 도령은 주색에 빠져 맨날 기방에만 출근해서 말썽만 일으켰답니다. 오늘도 술 취한 개가 되어 매화방 기생과 놀고 있네요. 이화야, 오늘은 네가 내 수정을 꼭 들어야겠다. 알겠냐? 도련님, 제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서지도 않을 것 같은데. 백기, 잘 보거라. 어머, 진짜로 섰네. 한양 최고 기생들로 가득한 매화방에서 장도령은 최고의 손님이었죠. 아버지의 권세만 믿고 매화방 매상은 죄다 장도령이 올려줬답니다. 그렇게 한바탕 놀고 나더니 장도령은 몸종을 불렀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몸종이 장도령에게 다가갔죠. 그런데 장도령은 술에 떡이 되어서 혼자 말에 올라탈 수가 없었습니다. 몸종은 술에 취해 개가 된 장도령을 부축하려고 하네요. 지가 도련님 붙잡고 천천히 말을 움직이겠습니다요. 감히 어디 내 몸에 손을. 이런 버릇없는 쌈놈을 봤나? 네가 날 무시하냐? 나 안 취했어. 썩 꺼져라. 잘못했습니다. 장도령은 몸종을 무시하고 말에 올라탔습니다. 국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 말을 타면 안 되는 일이지만 실세인 좌의정 장대감의 아들 장도령은 법이 정말 우스웠죠. 그렇게 장도령의 음주 운전이 오늘도 시작되었습니다. 장도령이 탄 말이 달리기 시작하자 몸종도 달릴 수밖에 없었죠. 마치 고삐가 풀린 것처럼 말은 어두운 밤을 세차게 가로질렀습니다. 맙소사, 언젠가는 터질 사고가 터졌군요. 술 취한 장도령이 몰던 말이 기어이 사람을 들이받았습니다. 장도령은 말에서 떨어졌고 부딪힌 말은 완전 맛이 갔죠. 대체 누가 말과 부딪혔는지 몸종이 다가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일을 어쩐답니까? 늙은 할머니가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네요. 몸종은 쓰러진 장도령에게 이 사실을 급히 알렸습니다. 도련님, 할머니가 죽어가는데요.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뜻밖에도 장도령은 할머니는 무시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놈아, 내가 죽겠다. 어서 날 집으로 데려다 줘라. 그렇게 장도령은 할머니를 놔둔 채 뺑소니를 치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다친 할머니는 어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차갑게 돌아가셨습니다. 한편 할머니에게는 유가족이 한 명 있었는데 강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외아들입니다. 아들 강철은 작년에 무과에 합격한 하급 무관이었죠. 아들은 어머니의 죽음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사고 난 장소와 시간을 조사했습니다. 아들 강철은 주변 마을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탐문도 했고요. 결국 강철은 장도령이 사건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강철은 바로 관아로 찾아가 사또에게 이 사실을 전했죠. 사또는 무관 강철의 말을 자세히 듣고 나서 장도령에게 관아로 출두하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죗값을 제대로 치르나 봅니다. 명령을 받은 장도령은 관아로 출석하게 되었답니다. 사또가 장도령에게 물었습니다. 도령이 지난 밤에 술 취해 말을 몰고 사고를 낸 것이 맞소? 장도령은 사또의 질문에 답을 하였죠. 설마요. 제 몸종이 말을 몰고요. 저는 뒤에 탔지요. 장도령은 몸종이 사고를 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몸종은 사또와 유족인 무관 강철에게 빌고 빌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아니, 살려주십시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요? 장도령은 사또가 연락을 하자 몸종을 돈으로 매수했죠. 물론 장도령 아버지인 장대감은 사또와 뒷거래를 했답니다. 이 일을 몰랐던 무관 강철은 피가 거꾸로 솟았죠. 강철은 장도령에게 소리를 치면서 따졌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도령 말을 몸종이 대신 몰다니 어디서 개수작을 하는 거요? 유족인 강철의 말에 장도령은 시치미를 떼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모친이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엄한 사람을 잡아서야 쓰겠나. 장도령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장도령을 범인으로 가리켰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는 데다가 장도령의 아버지가 조정의 실세인 좌의정이라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철은 갈수록 답답했죠. 어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지 못한다면 자신이 저승가서 어미를 만나 뭐라 말할 것인가. 화가 치밀어 오르니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다가 강철은 임금님께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하급 무관이라 힘이 없었기에 믿을 곳은 오직 하나뿐이었죠. 상소문을 접한 임금은 조정으로 강철을 불렀습니다. 임금은 이번 사건을 특별한 어사에게 맡기겠다고 말했죠. 하급 무관 강철은 성은이 망극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도령은 버릇을 고치고 사람이 변했을까요? 그럴 리가요. 개벌은 남주겠어요. 오늘도 장도령은 기방에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자, 어서 술을 더 따르거라. 신나게 놀아보자꾸나? 도련님, 오늘은 저하고 주무시는 거 아시죠? 백성들은 높은 물가에 먹을 게 없어 죽어갔지만 위정자들은 백성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죠. 어찌 보면 아버지 권세만 믿고 돈을 펑펑 쓰는 장도령. 나라에 이런 도둑놈이 많아서 발전이 없는 거겠죠. 권력자들의 삶은 힘겨운 백성들의 삶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한편 임금은 오늘 몰래 궁궐을 나왔습니다. 백성들의 생활도 보면서 시찰을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 어사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임금은 특별 어사를 대령하라고 일렀습니다. 임금은 먼저 어사의 용모를 보고 물었죠. 아니 자네, 그 옷은 뭐고 그리고 검은 안경은 뭔가? 어사는 임금에게 답했습니다. 전하, 죄송합니다. 신이 하는 일이 특수임무라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얼마 전에 눈에 다래끼가 나서 검은 안경을 쓰게 되었사옵니다. 임금은 특별 어사의 옷이 좀 웃겼지만 너그럽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어사에게 다시 물었죠. 알았다. 그동안 장도령 주변을 조사해 본 결과를 말해보거라. 어사는 임금에게 바로 고했습니다. 전하, 신이 조사해 본 결과 장도령은 극악무도한 놈입니다. 몸종을 고문했더니 몸종이 실토하여 싸웁니다. 또한 관아의 사또 역시 뇌물을 받았고요. 장도령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친 것이 확실하옵니다. 그래? 알았다. 증거라 증인은 있는 게냐? 특별 어사는 증거와 증인 일체를 임금에게 올렸습니다. 다음 날 조정에서 국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임금은 먼저 좌의정에게 물었습니다. 자상의 자식 정도령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쳤다는 보고가 올라왔소. 자상은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전하, 그럴 리가 없사옵니다. 혹여 그런 일이 있다면 제 아들과 저를 함께 벌하소서. 그 말은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어느 안전이라고 제가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그렇사옵니다. 좌의정은 자신이 덮은 일이 밝혀지리라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온전한 비밀은 없는 법이죠. 특별 어사의 노력으로 장도령, 장대감의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임금은 두 범죄자에게 약속한 대로 저승으로 보내줬다고 합니다. 음주 운전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특별 어사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